보르헤스의 픽션들 두 번째 영상입니다. 제목이 첫 번째 단편인데 이렇네요. 틀렌, 우크바르, 오르비스, 테르티우스. 이 제목만으로도 일단 분위기를 압도하네요. 이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들게끔요. 이야기는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저는 틀렌, 우크바르, 오르비스, 테르티우스를 한 번 읽었을 때는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대충 한 번 더 훑었을 때 윤곽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세 번까지 읽고서야 약간 알게 됐습니다. 어렵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허구의 세계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낯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소설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주인공은 소설가 비오이와 논쟁을 하던 중에 그가 우크바르의 한 이교도 지도자가 거울과 성교는 사람들의 수를 늘리기 때문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을 떠올리면서 우크바르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비오이는 영미 백과사전의 우크바르 항목에 그 말이 기록되어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막상 사전을 찾았을 때 우크바르라는 항목은 보이지 않고 카라세스가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적석에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오이가 백과사전 46권에 수록된 우크바르에 관한 글이 놓여 있다고 전화로 알려줍니다. 비오이가 말한 것은 정확히 영미 백과사전 46권입니다. 다른 백과사전에 비하면 917페이지가 아니라 921페이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다른 백과사전에 비해 4페이지가 더 있는데 그 추가 페이지에는 우크바르에 대한 항목이 담겨 있는 거죠. 문제는 그 글은 알파벳 순서상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비오이는 경매에서 그 판본을 구입했다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그 4페이지 속에 있는 지형 이름, 역사적 인물, 우크바르의 국경을 설명하고 있는 강과 분화구 그리고 산맥들을 살펴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역사, 언어, 문학도 마찬가지. 그곳에서 참고 문헌을 찾아내서 확인하다 보니까 우크바르에 대한 책도 있는 게 발견됩니다. 완전히 허구는 아닌 듯해서 국립도서관을 찾아가서 지리부도, 색인 목록, 지리학회 영감, 여행자와 역사가의 비망록을 살피면서 우크바르를 찾으려고 했는데 허사로 끝납니다. 우크바르에 가보았다는 또는 그곳에 있었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주인공은 여기 내각하는 사람이네요. 이 주인공은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친구였던 애쉬를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죽기 전에 브라질로부터 작업 의뢰를 받은 우편물을 기억합니다. 애쉬는 그 책을 죽기 며칠 전에 술집에 놓고 갔고 주인공은 몇 개월 뒤에 그 술집에서 책을 발견합니다. 그 책은 틀렌 제1백과사전 11권인데 우크바르와 틀렌, 오르비스, 테르티우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줄거리는 제가 여기까지만 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기억나는 일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솔직히 이 책을 그냥 쭉 읽는다 하더라도 이해는 안 될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매우 이 작품은 당황스러운 작품이고 리뷰하기도 너무 어렵고 그렇습니다. 이 틀렌은 가상의 행성이나 세계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크바르는 틀렌이라는 세계에 있는 어떤 지역이고요. 오르비스 테르티우스는 가상 틀렌에 대한 백과사전 개정판의 잠정적 이름입니다. 주인공은 틀렌이라는 세계를 만든 사람은 여러 명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천재의 주도로 천문학자, 생물학자, 기술자, 형이상학자, 시인, 화학자, 대수학자, 윤리학자, 화가, 기하학자 등으로 구성된 비밀스러운 작품의 결과로 짐작을 하는 거죠.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개개인의 공헌이 정말로 미미할 정도고 틀렌의 세계에는 지구의 거의 모든 분야의 역사적 성과나 업적이 해체된 후 재해석, 수정, 변경되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역사, 철학, 과학이 백과사전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지구의 역사를 새롭게 수정하고 변형을 가한 전혀 새로운 세계를 만든다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죠? 그냥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를 텐데 근데 이거를 요약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도 이건 퀴즈입니다. 틀렌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느낌이 올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보르헤스의 허구와 현실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픽션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목표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게 이 책에서 제일 앞에 나오는 작품이 이 작품입니다. 한번 분석해 볼게요. 틀렌 백과사전에 나오는 내용을 주인공이 들려준 것 중에는 당초에 이론론 또는 관념론이 모든 과학을 무용지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틀렌에는 과학이나 체계적 사고조차 존재하지 않았다고 유추를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틀렌에는 과학적 체계적 사고가 존재하고 거의 셀 수 없을 만큼 많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철학이 오직 하나라는 주장이 오히려 철학의 무한한 자가 정식을 초래하는 거죠. 이 말은 의미가 있어요. 이 작품을 약간 다르게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틀렌이라는 행성에서 오직 하나의 철학만이 존재하고 그것은 일상의 사고를 가이드라인 짓습니다. 즉 틀렌 행성은 편평해서 배를 타고 끝까지 나아가면은 절벽이 나온다라든가, 틀렌은 우주의 중심이고 별과 태양과 다른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공식화했다고 칩니다. 단일한 믿음 체계를 공식화함으로써 당장은 단 하나의 사고 체계로 통합되는 것 같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자체가 하나의 검증하고 실험해 볼 수 있는 정확한 명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다양한 사고 체계를 유발한다, 그 뜻이죠. 반면에 동양에서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은 예를 들면 음양오행의 오묘한 조합이라든가 이와 기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서 우주에서 인간의 행동과 도덕 법칙을 설명하는 방식이죠.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일부는 우주 또 일부는 인문의 분위기를 함께 풍김으로써 두루뭉실해집니다. 실험이나 논증이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건 첨단 장비가 개발되는 21세기에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음양오행, 이와 기 이렇게 조합을 해버리면 말이죠. 측정 가능하지 않으면 과학의 영역에 포함되지도 않고요. 그런데 틀렌의 가설은 수학을 동원하면 약간의 의심을 품어볼 수 있거나 배를 타고 끝까지 가보면 절벽이 없음을 알 수도 있듯이 실험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우주론을 설파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인간의 연구 의욕과 호기심을 북돋우는 것을 틀렌의 이야기를 통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죠. 지구가 평평하다고 말을 하는 순간 지구가 평평한지 아닌지를 실험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말하는 순간 진짜 그런지 확실히 검증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거기에 비하면 동양의 철학은 검증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과학의 발전의 시작이 완전히 동양과 서양이 달라지기 시작한 첫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참에 서양과 동양의 과학 발전에 대해 잠시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수학에 대한 태도입니다. 동양은 모르겠지만 서양은 적어도 수학을 중시했습니다. 중세 시대로 넘어와도 귀족이라면 수학은 기본이라는 듯한 분위기. 혹시 이제 수학이 동서양에 평등하게 대우받았다 하더라도 서양의 수학자들은 돈이 되지 않는 연구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든 네모든 2000년 전 사람들에게 무슨 큰 의미가 있었을까요?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든 무슨 상관이죠? 보통 사람에게. 원자를 눈으로 보려면 2000년을 기다려야 했는 그리스 과학자들의 원자론. 그런데 그 결과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상상은 현실이 되고 누군가에 의해서 실현됩니다. 왕권 중심 사회에서 일반 백성에게 폭죽은 그저 폭죽이고 왕명을 받으면 포탄이지만 자유롭게 상상하는 시민에게는 폭죽은 인공위성이나 사람을 실어 나르는 로켓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서양인들이 상상을 먼저 한 거죠. 틀렌에서 문학은 유일 주체의 사상이고 저자명이 명시된 책은 거의 없습니다. 표절이 존재하지도 않고 모든 작품이 단 한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거 그냥 이상한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읽게 되죠. 워낙 초현실, 현실, 과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구절에서 번쩍 떠오른 것은 엉뚱하게도 AI였습니다. 책에서 말하는 바는 그 뜻이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인류는 결국에는 단 하나의 지능으로 통합될 거라는 디스토피아적 생각이 떠오릅니다. 모든 사람은 휴대폰을 통해서 다양한 AI와 연결됩니다. 그 AI들은 검색 엔진, 질병 관리, 영상 공유, 대화, 상담, 전문 컨설팅, 기타 다양한 반려 앱, 우리 판단을 대신하게 될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AI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 계속 바빠지고 있고요. 시간은 더 부족해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더 큰 도움을 받게 될 것 같아요. 가끔 인간처럼 생각하는 짜투리 시간은 본의 아니게 까똑거리는 SNS 몰입을 깨는 거죠. 방해를 해버립니다. 깊이 생각할 수가 없죠. 최근에 발생하는 그 큰 변화는 사람들이 간단한 정보도 암기하고 다니지 못하는 거죠. 기억력이 어디로 갔는지, 습관이 기억력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게 현재의 사람을 만들고, 이제 남은 것은 생각하는 능력만 떨어뜨리면 완벽히 AI의 단말기로서 활동이 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이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AI의 도움을 받는 것은 사람들에게 경쟁력과 편리함을 주는 거고, 역설적이게도 장기적으로는 사람들의 생각하는 능력하고 암기하는 습관으로부터
해방되는 달콤한 맛을 주는 거죠. 이제 마지막에 남게 되는 것은 세상의 모든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AI 하나만 남는다는 거죠. 그렇게 상상이 됩니다. 과연 그렇게 될지. 이 작품의 놀라운 점은 바로 가상현실을 예측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론입니다. 인터넷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 그런 것을 상상조차 못하던 시절에 존재하지 않는 세계가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백과사전과 저술, 전방위적인 종합 프로젝트라고 본다면은 털렌이라는 가상현실을 구현한 셈입니다. 게다가 현실 세계에 비현실적인 증표를 존재하게 함으로써 현실감을 흔들어 버리는 거죠. 마치 현실에서 비현실로 입장하는 게이트 역할을 하는 실물도 존재하게 하는, 이 점이 매우 놀랍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놓는 현실에서 비현실로 입장하는 게이트 역할을 하는 그 물질은 너무 강력해가지고 현실이 거짓이 되고 비현실이 현실이 되게 합니다. 그거 하나만 바라본다면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현실에서 비현실로 입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이 현실이 비현실이고 비현실이 현실이 되는 거죠. 털렌에서 철학적 성격의 책들은 반드시 명제와 반명제, 그러니까 하나의 논지에 대한 엄밀한 찬성과 반론을 함께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어떤 책이든 그 안에 그것에 대립하는 책이 들어있지 않으면 그 책은 불완전한 책으로 간주되죠. 지구에서도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책은 그다지 인기가 없거나 특정 집단의 사랑을 받습니다. 아니면 장기적으로는 베스트셀러가 될 수 없죠. 자기 주장만 하는 거니까. 굳이 털렌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좋은 책은 자신의 주장뿐만 아니라 대립되는 주장에 대한 약간의 친절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독자들이 신뢰하지 않으니까요. 털렌에서 사물들은 망각될 때면 지워져 버리거나 세부적인 것들을 잃어버린다고 말합니다. 거지가 찾아오는 동안은 계속 존재하다가 그가 죽으면 문지방 역시 사라져 버렸다는 고전적 예를 소개합니다. 때로는 새 몇 마리, 말 한 마리가 원형극장의 자네들을 구하기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책에 있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웃음을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그거죠. 거지가 문지방을 존재하게 했고 원형극장은 새와 말이 구했다, 이 말이죠. 이점에서 동화 하나를 또 소개하겠습니다. 미하엘 엔데라는 작가의 모모. 이 작품에서 모모와 이야기꾼 기기가 나오는데요. 결국에는 모모와 이야기꾼 기기가 원형극장을 구한 셈이 됩니다. 이 작품에서는 원형극장에서 시작하거든요. 근데 우연인가요? 털렌 우크바르 오르비스 테르티우스에서 원형극장이 등장하고 거기서 새 몇 마리와 말 한 마리가 원형극장의 자네들을 구하기도 했다 하는데 미하엘 엔데의 모모에도 원형극장이 나옵니다. 원형극장에 대해서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1920년대 당시 과학자들은 양자역학의 탄생과 함께 우주에 존재하는 기본 물질로 원자에 대해 연구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측을 하면 입자, 관측하지 않으면 파동처럼 보이고, 전자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위치와 속도를 둘 다 측정할 수 없는, 우주가 마치 디지털로 된 것처럼 공간을 도약하는 양자도약 현상을 발견했는데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런 현상을 수학으로 풀어내는 과학자가 나타나죠. 하이젠베르크. 이때 슈레딩거는 양자역학이 자리 잡아가는 흐름을 막기 위해서 유명한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사고 실험을 합니다. 어떤 상자 안에 독가스를 넣고 방사성 핵이 들어있는 기계를 통해서 핵이 붕괴하면 독가스가 누설되어서 고양이가 죽는 실험입니다. 그런데 핵이 붕괴할 확률은 50%. 수학은 고양이가 죽었으면서도 동시에 살아있는 고양이로 존재한다고 설명했고, 슈레딩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려고 논문을 썼습니다. 우리 직관으로는 비록 핵이 붕괴할 확률이 50%지만 결과적으로 고양이가 죽었든 살았든 둘 중 하나여야 합니다. 그런데 수학은 관측하기 전에는 죽은 고양이와 산 고양이가 반반 존재합니다. 슈레딩거는 죽었으면서 살아있는 고양이, 확률적으로 반은 살아있고 반은 죽어있는 확률 고양이는 말이 안 된다며 논문으로 반박합니다. 물론 이 실험은 고등생물인 고양이가 대상이 아니라 입자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반은 살아있고 반은 죽은 고양이가 맞다고 결론이 납니다. 지금까지도 2021년 말이 안 되죠. 허점이 많아 보이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마음에 들지 않기는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이나 슈레딩거처럼 수많은 과학자들이 덤벼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양자역학은 살아남았습니다. 적어도 양자 세계에서는 우리가 관측을 하는 순간 확률이 깨지며 어느 한쪽으로 결론이 납니다. 이상한 현상이지만 과학자들은 양자 세계에서는 그렇다고 결론 냅니다. 관측을 하면 존재하고 관측하지 않으면 죽었을 수도 있으면서 살아있을 수도 있는 고양이처럼 입자들은
확률로 존재합니다. 수학은 그걸 가리키고 있고 실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의 논리나 직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수학이 상상을 이끄는 시기가 되는 거죠. 거지가 문지방을 존재하게 했고 원형극장은 새와 말이 구했다라는 문학적 표현이 앞에서 생각해본 이 이상한 양자역학의 세계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틀렌, 우크바르, 오르비스 테르티우스의 줄거리를 알려드리지 않고 리뷰를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작품을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개하지 않은 대부분의 내용들은 대단합니다. 특히 실제에서 허구로, 허구에서 다시 실제로 이 흔들어버리는 사건이 나오는데 주인공을 공포로 몰아넣는 이 작은 물건 때문에 현실을 비현실로 바꿨는데 비현실을 현실로 바꿔버리는 거죠. 이게 반전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소설가 주인공의 입장에서 이게 가상의 행성 틀렌에 대한 백과사전인지 아니면 진짜 틀렌 행성에 대한 백과사전인지 결론 내릴 수 없을 만큼 헷갈립니다. 읽으면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3번 정도 읽으면서. 저는 그 속에서 보르헤스가 허구 속에서 허구를 허구 속 실제로 뒤엎는 하나의 장치로 여겼지만 결론은 내지 않겠습니다. 소설이 좋은 기법 하나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반전의 또 다른 형태 같습니다. 이렇게 픽션들 2번째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